엄마 시대가 묻고 국회가 답하는 코너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좀 당황하신 것 같고 놀라신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환영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응원과 파이팅만큼은 예. 세계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인규의 엄마 시대 그 프로그램 저희가 새로 론칭했고 오늘이 4일째인데 뭐 처음에 이렇게 뭐 섭외 받으시고 처음 들으셨을 때 예. 좀 느낌이나 이런 건 좀 어떠셨습니까? 아니 엄마 시대는 어떻게 이름을 지어진 건가요? 그냥 이름을 지은 겁니다. 어떤 특별한 뜻을 갖고 지은 건 아니고 예. 엄마 시대를 통해서 좀 자녀에게 이렇게 좀 어머니들은 늘 좋은 거 먹이려고 또 하시고 예. 어머니 마음 예. 그리고 또 어머니들 강하시잖아요. 예, 항상 따뜻하시고 이런 걸 좀 저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아니 누구나 이제 그 정치할 때 삶의 예. 지표를 제시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저도 어머니예요, 사실은요. 진짜 어머니가 저도 이제 성장할 때 어머니가 예. 그 항상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너는 잘 된다. 뭐 좋은 인재로서 클 수 있다. 예. 이런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잘 클 거라고 늘 확신했지 않나요? 저희 엄마 시대도 네. 정말 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시대 오늘 또 국회 카페 시간 우리 박성준 의원님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근데 요즘에는 뭐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다 모든 방송에서 지금 윤석열 재구속 네네, 이야기를 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오늘 구속이 됐고 아마 뭐 예상도 하셨을 거고 소회는 좀 어떠십니까? 그 당연한 결과 아닐까 예. 싶어요. 윤석열의 이 내란에 대해서 온 국민,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짓말하면서 특히 법 절차, 법 예.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치욕의 역사였고 예. 법원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동안의 검사로서의 법 질서를 강조했고 대통령까지 됐던 사람, 특히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사람이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증거 인멸하는 것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온 국민이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도저히 이 사람을 대낮에 활보하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만든 역사 아니에요? 예. 그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사람이 대낮에 반바지 입고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보리밥. 영화 보러 다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윤석열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시대를 뭐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결국 검찰총장 출신 또 진영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된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경우의 수기는 한데 결국 그 여파가 집권하고 나서도 검찰을 사유화하고 또 언론과 한 몸이 돼가지고 네. 이 반정치적 행태를 계속 보여왔고 또 내각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 가서 더 싸워라 네. 더 야당은 멸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감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본인 왕국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마지막은 계엄으로 그렇죠. 비참한 말로가 된 이게 좀 본질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제가 그 원내 수석할 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예. 의원총회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뭘까? 그 실체는 저는 파시즘을 지향하는 유사 파시즘에 와 있다. 유사 파시즘이다. 예. 예. 왜 그랬냐면 파시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이데올로기 갈라치기랍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 반공산주의 전체 세력,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당과 윤석열의 쓴소리라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을 몰지 않았습니까? 다 제거 대상이 다 되는 이데올로기 거죠. 갈라치기 했고요. 특히 이제 정적 제거를 시도를 계속 해왔고요. 두 번째 큰 특징은 보통 파시즘은 비밀 경찰을 위주해요. 권력의 도구화를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이제 검찰을 도구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검찰을 사유화했고 세 번째는 국가 동원 체제가 항상 있어요. 나치즘 같은 경우는 나치 돌격대 같이. 예. 근데 여기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와 그들의 선동 세력을 통해서 국가 동원 시스템,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강화하는 아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예. 마지막은 또 언론 장악까지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은 이런 파시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근데 결국은 뭐였냐면 윤석열이 영구집권, 예. 김건희와 함께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는 집권을 영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12.3 내란이었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 뭐 내란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검찰 수사 특검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이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걸 보면 그것은 결국 자신들만의 예.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해왔다. 아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명태균 게이트나 뭐 어떤 그 개개의 사건은 예, 뭐 예. 트리거 정도는 되겠지만 그렇죠. 이쭉 철학적으로는 그 유사 파시즘을 예. 지향했던 이 전제군주가 되고 싶었던 윤석열. 유사 그대로 드러났다고 파시즘에서 봐야 되겠죠?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완전한 자신들의 파시즘 예.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12.3 내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예. 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윤석열 정권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네. 검찰 세력 더하기 MB 세력. 요게 딱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검찰 세력은 뭐 다 아실 거고 MB 세력도 사실은 그 뉴라이트 계열이라든지 역사를 왜곡하고 실용을 가장한 사실은 매국적 네. 행태들 이게 오묘하게 결합하면서 말씀하신 극우 유튜버들이 이 내용을 퍼뜨리는 이런 체제로서 그동안의 정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유사 파시즘과 이제 파시즘 체제를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도가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예. 또 시민들 입장에서 그 주권자라고 하는 인식들이 다 온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윤석열은 무시한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수준을 무시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패착을 했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최고의 나쁜 짓을 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아하.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 소위 말하는 본인들의 어떤 파시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네. 악마화 아닙니까? 그렇죠. 가상의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네. 적을 사실상 야당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뒤집어 씌워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데올로기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예. 이데올로기 갈라치기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가장 위협적인 정치 세력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정적 그게 제거. 정적 제거가 가장 기본적 목표가 되는 건데 예. 그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죠. 대표를 예. 악마하고 그들의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고 반체제 세력이고 어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동일시하는 전략으로 갖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세력은 또 강화하고 예. 상대 세력은 약화하고 정적 제거하고 결국 그래서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예. 그게 아마 그 리박스쿨과 관련된 것도 좀 연관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 한 번만 또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탄핵을 지금 우리가 2번을 겪었는데 뭐 오늘은 윤석열 씨 구속이 됐으니까 아마 이제 진단을 해도 될 것 같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상 촛불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국민들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바꾼 나라가 사실 그렇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 특검, 박영수 특검 그리고 레거시 언론 이 두 축에다가 빚을 진 상태에서 얻어낸 탄핵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됐던 면이 있지 않는가. 근데 이번에는 사실 야당을 탄압하고 했기 때문에 레거시 언론도 나서주지 않았고 또 특히나 검찰 권력은 장악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덮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도 또 국민의힘이 맡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응원봉 국민들이 해낸 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더 빚이 없고 언론과 레거시 언론과 그 검찰의 빚이 없는 이런 면에서 더 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두 탄핵의 좀 차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들 권력의 세력이 스스로 부패하고 예. 이너서클에 의존한 권력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는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건데 그러면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의 차이는 뭐냐. 예. 시민의식도 더 강화된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예. 하고 나서 또 하나는 이들의 세력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 기반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목표가 뭐였느냐라는 것을 2017년의 문재인 정권과 2025년의 이재명 정권은 좀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이제 기반을 다지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에 대한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검찰 개혁을 놓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특검이 예. 들어오고 그 특검 세력이 그 누구죠? 이제 박근혜 세력을 비롯한 탄핵 세력들이 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잡는 데 있어서의 그 검찰이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검찰 정권에게 기대는 검찰에게 기대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빚을 졌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예.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재명 정권은 본질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다. 차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그 당시 이 한나라당이었나요? 당시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에 일정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탈바꿈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크고 네. 거기에 이제 뒷받침한 레거시 미디어들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을 기반으로 했던 언론들까지도 동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내란 세력의 옹호 세력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그 세력들이 다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예. 이제는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내란 종식 특별법으로 가야만 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분명해지고 예. 그들의 실체의 세력이 예.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예. 이 세력에 대해서 엄단할 수 있는 정권이었느냐 아니냐를 볼 때 이 두 가지의 본질적으로 큰 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을 네. 전 짚으셨다고 보는 네. 게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정권 초기에 수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당시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야 됐기 때문에 뭐 인사 개입 예, 이런 예. 거 다 밝혀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박영수 특검 그 윤석열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기존의 검찰 권력을 윤석열이 통솔 하면서 본인의 그 그렇죠. 몸집을 키워갔던 네. 뭐 그러면서 일부 박근혜 국정농단을 정리했을지는 모르나 본인들의 검찰 권력을 더 키워갔던 개혁을 명분 삼아서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요 비슷한 특징이 뭐냐면 전두환이가 전두환 전두환이가 경호처에서 출발하고 합수부에서 이제 수사를 그렇죠. 하면서 김재규 사건을 수사를 해요. 예, 보안사, 보안사를 하면서 예. 그때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정하는 그 가장 기본 태도를 예. 보이고 그들의 세력이 정치적 기반이 된 79년, 80년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랑 비슷하네요. 2016년, 17년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그런 전체를 받는 거죠. 가장 내부의 핵심 세력이었고 수사를 했고 예, 그 전두환도 수사를 했고 그렇죠. 윤석열도 수사를 하면서 권력 내부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이 가끔 전두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닮고 싶어 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예. 모습 볼 때는 유사성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맥락적으로는 좀 유사성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당연히 윤석열의 이 어떻게 보면 내란을 정리해야 되니까 네. 박근혜 사안보다는 한 1000배 더 어려운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데 기존 검찰을 쓰는 게 아니라 특검 그것도 네. 3특검을 통해서 국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리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많은 큰 그런 좀 배경적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